혹시 걸음이 갑자기 뻣뻣해지거나 보폭이 좁아졌다고 느낀 경우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는 단순한 노화가 아닌지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것 또한 뇌의 병변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노인 질환이 불리는 파킨슨병, 오늘은 이 파킨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에 영상에 대뇌 그리고 소뇌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우리 뇌에 또 재미나게 중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뇌는 이름처럼 겉에 있지 않고요, 속에 있습니다. 모형 한번 제가 쪼개보면 이렇게 뇌는 이제 반으로 좌우 뇌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중간에 뇌량이라고 하는 다리를 통해서 서로 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 부분이 중뇌 부분이고요, 중뇌에서 흑색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에서 도파민을 분비해서 이 위에 있는 기저에까지, 팔다리를 조절하는 기저에까지 도파민을 분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도파민 분비에 장애가 생길 때 파킨슨병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파킨슨병은 세 가지 특징적 양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움직임이 둔해지고 느려진다는 서동증, 그리고 몸이 뻣뻣해진다고 하는 경직, 나는 가만히 있지만 몸이 지들들 떨리는, 우리가 환을 비는 것 같이 손이 계속 이렇게 떨리는 양상을 보이는 이 떨림, 이 세 가지 양상이 파킨슨의 증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걸음걸일 때는 나는 편하게 걸으려고 하지만 다리가 뻣뻣해져서 움직임이 뭔가 좀 둔해지는 양상을 보이다가 보폭은 점점 더 좁아져서 걸음이 약간 구부정하게, 그리고 좁은 보폭으로 걸은 양상을 갖게 되고요. 걷다가 이제 멈추려고 하면 쉽게 멈춰지지 않고 몸을 돌려서 방향을 틀려고 할 때 쉽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뇌에서는 운동, 감각, 인지 이런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 뇌가 당연히 노화돼서 움직임이 뭔가 약해지고 느리지고 감각도 좀 둔해지고 신경도 빨리빨리 반응이 안 하는, 민첩성이 떨어질 수 있는 양상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방금 파킨슨에서 얘기하는 뻣뻣함이나 떨림이 동반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내가 옛날 같지 않게 나이가 들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뻣뻣하고 떨리고 뭔가 경직된 느낌까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파킨슨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손이 떨린다고 해서 무조건 파킨슨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본태성 진전이라고 해서 뇌에는 문제가 전혀 없지만 말초신경이 불안정하게 되어서 손떨림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머리 흔들릴 수도 있고, 다리가 흔들리고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본태성 떨림이라서 파킨슨과 구분되는 양상이고요. 반대로 파킨슨병인데도 떨림이 없이 행동만 둔해지고 뻣뻣해진 양상도 있기 때문에 떨림 하나만 가지고 파킨슨인지 아닌지를 알 수는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파킨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세포가 쉽게 해서 퇴행화된 게 결국 약화되고 노화된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쪽 세포가 유난히 더 노화돼서 퇴행화된 거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발견된다면 이 세포의 기능을 빨리 대체할 수 있는 약물 치료를 한다거나 재활이나 운동치료, 한방에서 침치료 등을 한다면 퇴행된 신경의 기능을 빠르게 보충할 수 있어서 조기 검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신경과에서는 파킨슨에 대해서는 도파민 제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퍼킨정이라든 여러 가지 도파민 제제를 처방해서 이 부분을 보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한방병원에서는 침치료나 한약치료나 TMS 치료 등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침 중에서 특히 이 도침 치료를 사용하게 되면 국뇌라든지 소뇌 그리고 대뇌로 가는 혈류순환을 촉진시켜서 뇌 혈류순환을 개선을 하는 역할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파킨슨의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한약치료는 우리가 뇌에서 약해진 신경들이 결국은 비가역적으로 회복이 안 되긴 하지만 한약으로 인해서 약화된 신경을 강화시켜주면서 팔다리의 근력 회복을 유도할 수 있고요. TMS 같은 경우는 두개골 표면에서 뇌에다가 자기장 치료를 유도해서 뇌신경의 활성화, 특히 파킨슨에서는 1차 운동신경을 자극한다면 팔다리의 근력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TMS 치료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할 때 가능하면 동작을 크게 하시라고 합니다. 공원에 가면 도르래 같이 어깨를 크게 돌리는 운동, 자전거 페달을 돌리는 실내 자전거를 많이 타시면 도움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민첩성을 키우기 위해서 순발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 되게 좋습니다.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수영이라든지, 요새 어르신들은 파크 골프도 많이 하시던데 민첩성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을 다 하신다면 도움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식단으로는 일반적으로 기름진 거라든지 자극적 음식은 좋지 않고, 우리가 지중해 식단이라고 해서 생선과 신선한 야채 그리고 통곡물을 위주로 된 식단을 많이 하신다면 파킨슨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파킨슨이라고 진단받거나 판명받게 되면 사실 환자분은 크게 낙심하거나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렇게 절망의 마음까지 갖고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때문에 저는 항상 보호자분한테 정신적 지지가 되게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치료와 관리법으로 충분히 개선되고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힘내고 열심히 관리하자고, 이런 정신적 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적극적인 운동이 필요한데 환자분이 몸이 많이 둔해지다 보니까 운동에 대해서 겁을 내는 게 되게 많습니다. 때문에 처음에는 같이 나가서 운동도 같이 해주시고 걸음도 많이 걸으려고 옆에서 적극적으로 가족분이 도와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항상 파킨슨병은 낙상을 되게 되면 크게 기능에서 후퇴하게 됩니다. 때문에 집 안에서 특히 화장실 가는 경로가 가장 낙상의 위험이 제일 크다고 하거든요. 자다가 깨서 화장실 무심코 갔다가 미끄러져서 낙상되는 게 많기 때문에 화장실 다닐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좀 더 안전하거나 집에 안전바 같은 거 많이 설치해 두어서 걸음에 문제가 없게끔, 이런 낙상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파킨슨병은 조기 검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은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무시하거나 회피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연돼서 검사와 진단이 늦어지게 되면 치료 또한 늦어지고 효과 또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가족분들이 특히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저는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확진이 되었더라도 약물 치료와 운동 치료, 침 치료 등으로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본인이나 가족분의 파킨슨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든든한 뇌주치 손도청이었습니다.